청계천, 낭만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건 정치쇼일 뿐이에요. 글로벌 투자회사 최고 경영자 리처드 콜먼이 유럽 포럼에서 한국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비웃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강을 되살린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도시정책 전문가 소피아 로렌츠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2년간 유럽 도시들을 취재해온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청계천 역시 과장된 프로젝트일 거라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물이 흘렀고 야생 조류가 날아다녔으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결국 콜먼은 직접 서울로 날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베를린 공항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웅웅거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죠.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콜먼. 글로벌 인프라 투자회사 최고 경영자.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귓가에 박혔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강을 되살린다고요? 낭만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건 정치쇼일 뿐이에요. 3,500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인공수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청중들이 웃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동의하는 표정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멈췄어요. 콜먼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됐죠. 그 비웃음이 선명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메모장을 열었어요. 타자를 쳤습니다. 검증 필요. 과장 가능성 높음. 콜먼 주장 근거 있음. 저는 22년간 도시정책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유럽의 재개발 현장을 모두 취재했죠. 성공 사례도 봤고 실패 사례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도시는 자연을 제거하고 성장한다는 것.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 하천이 사라지던 날. 포크레인이 흙을 파냈고 물이 빠져나갔어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멈췄죠. 다음 주에는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더 편해질 거야. 차도 막히지 않고. 그게 도시라고 믿었습니다. 효율, 속도, 성장. 자연은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것. 당연한 거라고. 탑승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독일어와 영어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배낭을 메고 게이트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청계천.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 맑은 물. 징검다리. 사람들이 걷는 모습. 포토샵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눈부셨습니다. 11시간. 인천까지.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총 공사비 약 3,500억 원. 공사기간 2년 반. 복원 구간 5.8km. 숫자들이 정리됐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노선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 실질적인 교통 개선. 그게 도시에 필요한 거지.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죠.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중력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콜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정치쇼.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브랜딩을 위한 과장된 프로젝트.
실제로는 물이 고여 있고 악취가 나고 시민들은 외면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암스테르담 운하복원 실패 사례. 물이 썩어서 결국 다시 덮어버렸죠. 예산만 300억 유로. 낭비였습니다. 런던 템스강 정화 프로젝트. 10년째 진행 중이지만 수질은 여전했어요. 관광객들은 여전히 코를 막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 속으로 결론 내렸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공항.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둔탁한 충격.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자동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묘하게 상쾌했죠. 뭐지?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셨어요. 분명 공항 밖인데 매연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를린 공항 밖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배낭을 메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차.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알려드렸죠. 명동이요? 금방 갑니다. 40분 정도.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어요. 고층 빌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철. 전형적인 대도시. 그런데 왜 이렇게 정돈돼 있지?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죠. 가로등도 똑같은 높이.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베를린에서도 정돈된 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뭔가 계획된 느낌. 인위적인 완벽함.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았죠. 역시 쇼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서울 구경 많이 하세요. 볼 게 많아요. 특히 청계천. 거기 정말 좋아요. 웃으며 말씀하셨죠. 청계천이요? 네. 도심 한복판인데 물 흐르고 새도 있고. 신기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 선전하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가도로를 지났어요. 한강이 보였죠.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였어요. 물 위에 반사되는 빛. 일렁였죠. 예쁘긴 하네.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뿐. 제가 찾는 건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숫자. 데이터. 호텔에 도착했죠.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방에 들어가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청계광장. 현장 가이드 한지훈. 프로필을 읽었어요. 서울시 도시생태보건 연구소 책임연구원. 48세. 공무원이겠지. 매뉴얼대로 설명하는. 예상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제작진에게서 온 메시지. 소피아, 잘 도착했어? 기대된다. 콜먼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부탁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반박? 아니면 증명?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응시했죠. 흰색 천장. 깨끗했습니다. 콜먼의 말이 또 들렸습니다. 낭만적인 쇼. 맞아. 분명 그럴 거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맡았던 그 공기. 깨끗하고 차가운. 기사님이 말한 청계천. 물 흐르고 새도 있고.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기분 탓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진실을. 그리고 아마도 실망을.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6시. 저는 눈을 떴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 카메라를 챙겼죠. 녹음기도. 호텔 조식은 건너뛰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 말. 서울의 봄. 택시를 탔습니다. 청계광장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방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빠른 걸음. 다들 바빴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어요. 다 왔어요.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게 뭐야? 고층 빌딩이 양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 회색 콘크리트.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어요. 말도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물가에 섰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자갈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선명하게. 물이 졸졸 흘렀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하고 규칙적인. 손을 뻗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도심에서 이게 가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1장, 2장. 그때였어요. 물 위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새. 청둥오리였어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날개를 펼쳤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냥 봤어요. 카메라도 내렸습니다. 도심에서 야생조류? 믿기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도 이런 건 못 봤습니다.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 맑은 물, 새.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보시면 다들 그렇게 반응합니다. 돌아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회색 재킷, 안경. 한지훈입니다. 연락받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소피아 로렌츠예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멀리서 그가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인가요? 물었습니다. 네. 중랑천에서 끌어온 물이 흐릅니다. 하루 12만 톤 정도. 정화는요? 자연 정화 시스템입니다. 자갈과 수초가 걸러내죠. 고개를 저었어요. 도심에서 그게 작동한다는 게 믿기 어렵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당신도요? 네. 그가 물을 봤어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요? 네. 청계천변에서 자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복원 전 모습을 아시나요? 기억합니다. 너무 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과거를. 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흑백. 고가도로. 어둠. 사람들. 이게 여기였나요? 네. 확대했어요. 판잣집들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빨래가 널려 있었죠. 저 집에서 살았어요. 한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집. 지붕이 낮았어요. 고가도로 밑이었습니다. 햇빛이 안 들었죠. 얼마나 오래? 20해 넘게. 숨을 삼켰어요. 다음 사진. 공구상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에요. 지금은요? 없어졌습니다. 복원하면서. 그럼 보상은? 받았어요. 충분히. 태블릿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럼요? 한지훈이 저를 봤어요.
하늘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늘이.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물을 다시 봤어요.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지금은 다르네요. 네. 완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중얼거렸어요. 한지훈이 들었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봤죠. 저도 봤어요. 오래. 한지훈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졸졸. 잔잔하게.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출근길인 듯. 바쁜 걸음.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죠. 하지만 몇몇은 멈춰서서 물을 봤습니다. 잠깐이라도. 시계를 보고 다시 걸었어요. 매일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매일요? 네. 출근 전에. 물 보러. 왜요? 그가 웃었어요. 조용한 웃음. 마음이 정리되니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본다고 마음이 정리된다니. 비과학적인 말.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다리 아래를 지났습니다. 그늘이 졌죠. 순간 시원했어요. 한지훈이 멈췄어요. 여기.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다리 밑에 살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콘크리트 구조물.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바퀴 소리가 울렸어요. 쿵쿵. 진동이 느껴졌죠. 다리 밑에요? 네. 고가도로 밑. 상상이 안 됐어요. 저 위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산다는 게 어땠나요? 물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아침에도, 낮에도 항상 어두웠어요. 햇빛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침묵. 바람이 불었어요.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겨울엔 더 힘들었어요.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벽이 축축했어요. 항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널면 마르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 햇빛이 없으니까. 바람도 안 통하고. 한지훈이 물을 봤어요. 오래. 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죠. 왜요? 덮여 있었으니까요. 고가도로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만 났어요. 썩은 물 냄새. 여름엔 견딜 수 없었죠. 창문을 열면 더 심했어요. 창문을 닫고 사셨나요? 여름에도. 냄새 때문에. 그럼 더웠겠네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빛바랜. 모서리가 해졌어요. 건네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고가도로 아래. 어둠 속에. 몇 살이에요? 여기서. 7살.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죠. 뒤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공구를 들고. 이 사진 찍은 다음 날.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다쳤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게. 공구상가에서 일하시다가 철판에 손이 끼었죠. 검지와 중지가. 손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손. 큰 손. 거친 손. 병원은요?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럼 집에서 치료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주로 소독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진을 돌려드렸어요. 받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한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똑바로. 당신이 알아야 하니까요. 뭘요? 청계천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걸. 그럼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이라는 걸. 가슴이 조였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다시 징검다리가 나왔습니다. 돌들이 물 위에 놓여 있었어요. 건너볼래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첫 번째 돌에 발을 디뎠어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발 밑창 너머로.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쯤 왔을 때 멈췄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맑게. 자갈 위로. 작은 물고기가 보였어요. 헤엄치고 있었죠. 물고기가 중얼거렸습니다. 피라미예요. 토종 물고기. 도심에서요? 네. 지금은 25종이 살아요. 이 물에 25이요? 네. 복원 전엔 없었죠. 당연히 물고기를 봤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헤엄쳤어요. 자유롭게 건너편으로 건넜습니다. 복원 반대하셨나요?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왜요? 한지훈이 앞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기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어둡고 습하고 냄새 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집이었죠. 알고 있던 전부였어요. 두려웠겠네요. 변화가. 네. 무서웠어요. 철거 통보받았을 때요.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어요. 밤마다. 왜요? 평생 살던 곳이니까요. 비록 어두웠지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뭘요? 멈춰 섰습니다. 둘 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물을 다시 봤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자갈 위에, 모든 것 위에. 처음 복원 공사 시작됐을 때 매일 왔어요. 여기 공사 현장이에요? 네. 펜스 너머로 봤죠. 뭘요? 물이 돌아오는 걸.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세하게. 포크레인이 땅을 팠어요. 고가도로를 부셨고 콘크리트를 걷어냈죠. 먼지가 엄청났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몇 달. 매일 조금씩. 그리고요. 어느 날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침묵. 처음엔 조금. 졸졸.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정말로 강이 돌아올 거라는 게.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물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울었어요. 우셨어요? 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물을 봤으니까요. 햇빛 아래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지훈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물 보여드리려고. 개통식 다음 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물을 보셨죠. 1시간 넘게. 2시간쯤? 아무 말 없이요? 네.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냥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손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바람이 불었어요.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햇빛이 춤췄죠. 로렌츠 씨. 네. 당신이 보는 건 물이 아니에요. 그럼요? 회복입니다. 삶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깊이. 저는 믿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물을 봤습니다. 오래. 새가 날아왔어요. 물 위에 앉았습니다. 부리를 물에 담갔죠. 모르겠어요. 아직.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햇빛을 따라. 카페에 앉았습니다. 청계천이 보이는 자리. 창가 테이블. 햇빛이 들어왔어요. 한지훈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 보여드릴게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은 케이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오래 쓴 흔적.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을 풀었죠. 비밀번호 6자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선명한 색깔. 파란색과 빨간색. 이게 공사 기간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2003년 7월 1일. 시작. 2005년 10월 1일. 완공. 2년 3개월.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는 2년 넉 달입니다. 공휴일 빼면 이 구간을 손을 휘둘렀어요. 창밖을 가리키며 5.8km. 전부. 믿기지 않았어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3km 복원하는데 5년 걸렸어요. 예산은 2배였고요. 그것도 실패했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도대체.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 입꼬리만 올라갔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들. 누가요? 전문가들. 외국 컨설팅 회사들. 언론. 시민단체. 학자들. 커피가 나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화면을 넘겼어요. 손가락으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크랩한 것들. 날짜별로 정리된. 실패할 것이다. 세금 낭비. 정치쇼. 환경 파괴. 교통대란.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까지. 2003년 기사네요. 네. 공사 시작 직전. 반대가 심했나 봐요. 상상 이상이었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기사. 사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도 있었어요. 확대했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청계천 복원 반대. 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세금 낭비 중단하라. 상인들이요? 네.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환경단체가요? 왜요? 공사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고.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다음 화면.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50대 남자. 공구상 주인.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공사 2년 넘게 하는데 손님이 어떻게 와요? 길도 막히고 먼지 날리고. 그런데요? 한지훈의 목소리. 영상 속에서 손님이 더 늘었어요. 공사 끝나고. 얼마나요? 3배. 아니 4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엄청 늘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상인이. 환하게. 장사가 잘 되세요? 예전보다 훨씬. 주말엔 문 닫을 시간도 없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상권이 살아났어요. 복원 후. 모두요? 대부분. 90% 이상. 데이터는요? 화면을 넘겼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부동산 가격. 복원 전. 복원 후. 평균 40% 상승. 40이요? 네. 주변 지역 전체. 반경 500m 안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그래프. 일부 지역은 60%까지. 60이요? 네. 청계천 바로 옆. 숨을 삼켰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이미. 다음 자료. 유동인구. 하루 평균 7만 명. 복원 전. 빨간 선. 지금은요? 파란 선이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게. 20만 명. 뭐라고요? 다시 봤어요. 숫자를. 20만. 거의 3배네요. 정확히는 2.8배입니다.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1년이면 7,300만 명. 이건 말이 안 나왔어요. 다음 화면. 누적 방문객.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글씨로. 1억 9천만. 이게 진짜예요? 네. 복원 후 지금까지. 정확히는 1억 9,200만. 계산했습니다. 다시. 1년에 1,000만 명 넘게. 평균 1,100만 명입니다. 매년. 손이 떨렸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매년 서울 인구 전체가 방문하는 셈이죠. 한 번씩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힘을 주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예산은요? 총 얼마였죠? 총 3,509억 원. 적었습니다. 노트에. 회수는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이미 됐어요. 언제요? 7년 전. 7년이요? 네. 부동산 세수 증가분만으로. 그것만으로요? 네. 관광 수입은 빼고요. 계산기를 꺼냈어요. 스마트폰에서 숫자를 눌렀습니다.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도 성공이네요. 환경만이 아니라 완전히. 태블릿을 내렸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아이들, 유모차를 끈 부모, 노인들, 연인들, 혼자 걷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산책이죠. 도심에서요?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네.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쉬러.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 점심 먹고 오는 건가요? 네. 또는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카페도 있고, 공원도 있잖아요. 더 가까운 곳에. 여긴 다르니까요. 뭐가요? 물이 흐르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어요. 물결이 움직였죠.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요. 그게 말을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물가에, 벤치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도시락을 옆에 두고.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조금, 10분쯤 지났을까? 여자가 눈을 떴어요.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걸어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죠. 어깨가 내려가 있었어요. 맞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 수만 명. 매일요? 네. 비 오는 날도. 창밖을 다시 봤어요. 노인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멈춰 섰어요. 물을 봤습니다. 오래. 손을 들었습니다. 물을 가리키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천천히. 저분은요? 매일 오세요. 매일이요? 네. 오전 10시쯤. 항상 같은 시간에. 왜요? 여쭤본 적 있어요. 작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한지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예전엔 하늘이 안 보였대요. 그 말에 가슴이 멎었습니다. 하늘이. 네. 고가도로 밑에서 사셨대요. 평생. 60년. 60년이요? 네. 태어나서 철거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보인다고. 하늘이. 구름이. 새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로렌츠 씨. 네. 이게 청계천이에요. 네. 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기억, 희망. 대답하지 못했어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둘 다. 계산했어요. 한지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이번엔 달랐어요. 모이는 게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표정들, 발걸음들, 산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상류 쪽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조용해졌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새였어요. 큰 새.
날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날았죠. 저게 뭐예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요? 네. 외가리의 사촌쯤 되죠. 새가 물 위로 내려왔어요.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물에 섰습니다. 얕은 곳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상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냥이죠. 사냥요? 물고기를. 순간. 부리가 물속으로 쏘아졌습니다. 빠르게. 튀어올랐어요. 부리에 뭔가 물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꿀꺽 삼켰어요. 저기 물고기가 있나요? 많아요. 지금은 몇 종이나요? 25종. 아까 말씀드렸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봤어요. 자세히.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물고기들. 헤엄치고 있었어요. 복원 전엔요?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새도. 하나도요? 네. 물이 죽어 있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고개를 돌렸어요. 강변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노란 모자를 쓰고 한 여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저분이 누구예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생태교육 교사. 생태교육요? 네. 매주 아이들 데리고 와요. 청계천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씨앗이야. 이서윤이 손을 펼쳤어요. 작은 씨앗들. 갈색.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걸 흙이랑 섞어서 둥글게 만드는 거야. 씨앗 폭탄. 폭탄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던지면 터지면서 씨앗이 퍼지거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흙을 퍼담았어요. 작은 손으로 씨앗을 넣었습니다. 물을 조금 뿌렸어요. 둥글게 뭉쳤습니다. 자, 이제 던져볼까? 네.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강변으로 갔습니다. 팔을 휘둘렀어요. 흙덩어리들이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땅에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선생님, 이게 꽃이 돼요? 응. 봄이 되면 여기서 꽃이 필 거야. 우와.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견학 오셨어요? 네. 취재 중이에요. 좋은 곳 오셨네요. 웃었습니다. 맑게. 매주 오시나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요. 여기.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자연이.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물고기 봤어요. 그래? 어디서? 저기요.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서윤이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물가에 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요. 물고기가 헤엄쳤습니다. 천천히.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조용히 해야 돼. 놀라니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들도 작아졌어요. 목소리가. 물고기를 봤습니다. 숨죽이며. 저도 봤어요. 물고기가 멈췄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헤엄쳐 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지훈이 제 옆에 섰어요. 어때요?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게 도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고기를 보고 네. 도심 한복판에서 맞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죠.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도 씨앗폭탄 만들래요? 나요? 네. 흙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에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서윤이 손바닥에 올렸어요. 물을 뿌렸습니다. 뭉쳤습니다. 천천히. 둥글게. 이제 던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일어섰어요. 강변으로 갔습니다. 팔을 뒤로 빼고 던졌어요. 날아갔습니다. 공중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우와, 멀리 갔다. 아이가 박수 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봄에 와보세요. 꽃 필 거예요.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대답했습니다. 손을 봤어요. 제 손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털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청계천에 물이 흘러요. 걸어갔습니다. 한지훈과 뒤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웃음도.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미래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상류로.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콤한 냄새. 뭐죠? 이 냄새. 꽃향기입니다. 꽃이요? 네. 매화. 고개를 들었어요. 나무가 보였습니다. 하얀 꽃들. 가득. 매화가. 여기서? 하동 매실거리예요. 하동이요? 네. 경남 하동. 거기서 옮겨 심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지방 나무를 서울로? 네. 400그루. 다가갔습니다. 꽃을 봤어요. 하얀 꽃잎. 5장. 손을 뻗었습니다.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향기가 진했어요. 코끝을 자극했죠. 언제 피나요? 3월 말. 지금쯤. 개나리는요? 같이 핍니다. 같이요? 네. 보세요. 손을 가리켰어요. 옆을 봤습니다. 노란 꽃. 개나리. 매화 옆에 피어 있었어요. 하얀색과 노란색. 중얼거렸습니다. 봄의 신호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꽃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젊은 남자. 20대 후반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화 아래에서.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었습니다. 꽃 보러 오셨어요? 네. 취재 중이에요. 좋은 때 오셨네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 매일 오시나요? 네. 점심시간마다. 왜요? 여기 오면 좀 살 것 같아서요. 살 것 같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10분이면 와요. 여기 앉아서 밥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죠?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예요. 효과 있어요. 도시락을 덮었어요. 일어섰습니다. 퇴근길에도 와요. 매화 루트로. 매화 루트요? 네. 여기 지나서 집에 가요. 10분 더 걸리지만. 왜요? 꽃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냥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럼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손을 흔들었어요.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준호 씨예요. 스타트업 다니죠. 저분도 매일 와요? 네. 비 오는 날 빼고. 도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청계천 생긴 후로. 어떻게요? 여유가 생겼죠. 자연과 함께 사니까. 벤치에 앉았습니다. 매화를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어요. 하나, 둘.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흘러갔어요. 물을 타고. 도시가 계절을 갖고 있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은 계절 도시예요. 계절 도시요? 봄엔 매화와 개나리. 여름엔 수국. 가을엔 억새. 겨울엔 눈 내린 풍경. 사계절이 모두 여기 있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실려왔어요. 물소리, 새소리, 사람들 발걸음 모두 들렸습니다. 베를린에는 없어요. 이런 거. 뭐가요? 도심에서 계절을 느끼는 것.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어요. 천천히. 청계천은 단순히 복원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도시를 다시 만든 거네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보시네요. 네. 일어섰어요. 매화가지를 만졌습니다. 꽃잎이 손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계속 걸을까요? 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꽃길을 따라, 봄을 따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작진에게서. 소피야, 자료 기대하고 있어. 콜먼 반박할 만한 거 찾았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 어제와 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내 눈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음 날. 한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세요. 누구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한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 남자. 50대 중반. 회색 정장. 파란 넥타이. 얼굴을 알았습니다. 리처드 콜먼? 그가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받았어요. 소피아 로렌츠입니다. 알고 있어요. 베를린 다큐 봤습니다. 영광이네요. 침묵. 왜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확인하러요. 뭘요? 내가 틀렸는지. 그 말에 놀랐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함께 걸으시죠. 셋이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콜먼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물을, 사람들을, 나무를. 멈춰 섰어요. 징검다리 앞에서. 건너볼까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멈췄어요. 아래를 봤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쳤어요. 물고기가 중얼거렸습니다. 25종입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도심에서요? 네.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넜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매화가 보였어요. 콜먼이 멈췄습니다. 이게 하동 매화입니다. 400그루. 손을 뻗었어요. 꽃을 만졌습니다. 지방 나무를 서울로 옮겼다고요? 네. 왜요? 도시의 계절을 주려고요. 침묵. 벤치에 앉았습니다. 셋이. 콜먼이 말했어요. 자료 봤어요. 어제 밤새. 어떤 자료요? 경제 지표. 부동산. 유동인구. 관광 수입. 그래서요? 숫자가 맞더군요. 인정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내 이론과 맞지 않으니까요. 어떤 이론이요? 도시는 효율이 우선이다. 자연복원은 낭비다.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콜먼이 물을 봤어요. 오래. 아니요. 작은 목소리. 이건 낭비가 아니네요. 그럼요? 투자였어요. 미래에 대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군요. 그 말이 공기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도시 개발 컨설팅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네. 항상 같은 방식이었죠. 자연 제거. 콘크리트. 효율. 그런데요? 여기선 반대로 했네요. 자연 복원. 그런데 성공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도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물가로 갔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오래. 차갑고. 막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누구에게요? 서울에.
한국에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네. 콜먼이 저를 봤어요. 당신 다큐에 나가도 될까요? 네.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걸 세계가 알아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눈을 뜨게 해줘서 악수했습니다. 그가 걸어갔어요. 뒷모습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와 3개월 후 암스테르담 유럽 도시정책 포럼. 저는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500명쯤. 도시 전문가들, 정책 기반자들, 학자들. 심호흡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청계천 사진, 물, 매화, 사람들. 도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석 달 전까지. 다음 슬라이드. 고가도로 사진. 어둠. 이게 청계천이었습니다. 과거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객석에서. 다음 슬라이드. 맑은 물. 햇빛. 이게 청계천입니다. 지금의 침묵. 2년 넉 달. 5.8km. 3,500억 원. 숫자를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모두가. 다음 슬라이드. 그래프. 하지만 성공했어요. 부동산 상승. 유동인구 증가. 관광 수입. 경제적으로도. 다음 슬라이드. 외가리. 물고기. 매화. 환경적으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 사람들 사진. 웃는 얼굴들.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 민준호. 아이들. 하늘이 보이게 됐어요. 30년 만에 점심시간에 자연을 만나요. 매일 아이들이 흙을 만져요. 도심에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상. 리처드 콜먼.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객석이 술렁였어요. 청계천은 쇼가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도시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증명. 영상이 멈췄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를 비췄죠. 우리는 서울에서 배워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도시는 콘크리트만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효율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자연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박수가 터졌어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파리에도 가능할까요? 런던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베를린 템페로프 공항 부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대답했습니다. 하나하나. 밤. 호텔방. 창밖을 봤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 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청계천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진 폴더. 청계천 사진들. 넘겼습니다. 하나씩. 물. 꽃. 새. 사람들. 마지막 사진. 매화 꽃잎. 물 위에 떠있는. 저장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이메일을 썼어요. 한지훈에게.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줘서.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금방. 언제든 다시 오세요. 청계천이 기다릴게요. 웃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도시는 변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 증명했으니까.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소리, 꽃향기, 아이들 웃음, 할머니의 미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청계천이 시작한 변화. 그게 미래였습니다.